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게나.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공간은 영원하다고 볼 수 있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지. 그러니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우주는 어떻게 해서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변화하고 있지. 이 팽창은 우주의 시작인 빅뱅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으로 시간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도 그때부터라네. 그래서 우주는 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을 내포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네. 그런 면에서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면 빅뱅 이전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시간은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네.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사이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이 담기게 되지. 그러니 개인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일세.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빅뱅을 설명하자면 아주 먼 옛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 높게 응축되어 있던 상태였다네. 그러다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 현재의 우주를 형성하게 되었지. 이 폭발로 인해 시공간이 생겨나고 우주의 팽창이 시작된 것이라네. 그렇게 별과 은하가 형성되며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빅뱅 이전의 한 점으로 모이기 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빅뱅 이전의 상태에 대해는 아직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도 이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알지 못하지. 단지 그 한 점의 상태가 매우 특별하고 독특했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네.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왜냐하면 변화나 사건의 흐름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빅뱅 이전에는 그런 변화나 사건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빅뱅과 함께 시간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맞아. 그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지. 그 점이 바로 빅뱅 이론의 신비롭고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네. 시간과 공간이 없던 상태에서 그래서 빅뱅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지. 이 때문에 빅뱅 이론은 우리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은 없었지만 그러나 우주는 존재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네. 빅뱅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없었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잠재적인 상태는 존재하고 있었네. 이로 인해 우주는 그 자체로 영원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는 시작과 끝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로 이해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개념이네. 시간은 사건들의 순서를 나타내고 공간은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속체라는 거야. 이를테면 거대한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휘어진 시공간이
다시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시기지. 이런 시공간의 특성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단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시간과 공간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이유로 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생각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영원한 것이고 시공간은 빅뱅 이후에 나타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우주는 영원한 존재이고 우리가 아는 시공간은 빅뱅 이후에 생겨났다는 거지.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팽창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과정에 있는 거라 할 수 있네. 그러면 지금 우주가 평창하고 있는데 평창이 얼마나 계속되며 그 평창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팽창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네.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주의 총질량과 에너지 밀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약 우주의 밀도가 어떤 임계값보다 크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우주는 결국 다시 수축할 수 있어. 이를 빅크런치라고 부르지. 반면에 밀도가 임계값보다 작거나 일정하다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팽창할 거야. 그리고 우주 팽창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주는 점차 식어가고 에너지는 희박해지면서 열적 사사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어. 물론 이 모든 것은 현재 과학이 밝혀낸 이론에 기반한 추정일 뿐이라 미래의 연구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 혹시 그러면 수축하는 우주가 평창했다가 다시 수축을 한다면 다시 빅뱅처럼 한 점으로 모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 이론도 있어. 우주가 수축해서 다시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새로운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는 타설을 대반복 또는 빅바운스 이론이라고 해. 이 이론은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겪는다고 제안하지. 즉, 우주의 수축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대폭발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주는 끝없는 순환 과정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물론 이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우주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이야. 그러면 평창하면 끝까지 평창해서 다 식어 없어진다는 가설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영원히 팽창해서 결국 모든 것이 멀어지고 에너지가 희박해지는 시나리오를 열적 사사 상태라고 한다. 이 경우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별들은 점차 식어가며 결국에는 빛과 열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고 모든 물질은 균일하게 퍼져서 더 이상 유의미한 에너지 흐름이나 복잡한 구조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거야. 이러한 열척 사사 상태는 매우 먼 미래의 일이며 아직 이론적인 추정에 불과하지만 우주가 팽창을 계속한다면, 그러게 우주의 운명을 생각하면 참으로 경이롭지. 우주가 영원히 계속될지 아니면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발견을 향한 과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네. 그러면 혹시 이 우주가 꿈과 같은 환상이라는 가설은 없습니까? 있지. 그런 사고도 철학과 과학에서 논의되어 왔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가 보는 현실이 실은 어떤 더 높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야. 현대 과학에서도 시뮬레이션 이론 같은 가설이 있은데
이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시뮬레이션된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이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지도 모르는 거지. 물론 이런 가설들은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주제라네. 그것은 거의 결정론과 같은 그렇지. 그런 가설들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철학적인 사유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것들이야. 우주와 현실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할 거야. 이러한 가설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면서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과학과 철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같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 언제든 물어보게.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날을 기다리고 있겠네. 즐거운 하루 보내게 난.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세.